19년 11월 29일 읽어주는 데일리 경제신문 매일경제 캡슐 맥주 허용 31년 만에 술 정이 바뀐다. 스타트업 규제 혁파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31년 만에 술에 대한 정의를 바꾸는 것을 포함해 주세법을 개정한다. 28일 주류 정의를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주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김정우 의원 대표 발의, 일명 인더케그법 2조세 소위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에 합의됐다. 국내 스타트업 인더케그는 원터치 방식 수제 맥주 키트를 개발하며 이달 초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했지만 국내법상 알코올 1도 이상이라는 규제에 발이 묶여 한국에선 영업을 할 수 없어 논란을 빚었다. 당시 관련 부처는 해당 제품이 캡슐을 터뜨리기 전에는 알코올 원재료 상태로 판매되기 때문에 법률상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개정안에선 걸림돌이 됐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라는 주류에 대한 정의 조항이 이를 포함해 대통령령으로 주류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개정돼 주류 의미가 확장된다. 양순필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 과장은 시대 변화에 맞춰 신기술을 보유한 제2, 3의 인더케그가 나오더라도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인더케그 같은 주류 테크 기업들을 위한 핀포인트 개정도 이루어진다. 제조 키트 판매자가 대표로 주류 제조 면허를 획득하면 이를 구매해 재판매하는 업자들이 추가로 주류 제조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도록 바뀐다. 기존 법상으로는 제조업자가 주류 제조 키트를 판매하더라도 실제 호프집 등에서 이를 이용해 수제 맥주를 재판매할 때 별도로 주류 제조 면허를 발급받아야 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판매부터 소비까지 규제가 원스톱으로 해결됐다. 같은 날 주세 집행기관인 국세청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날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에서 수제 맥주 키트 등 주류 산업 스타트업 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수제 맥주 키트 스타트업 기업이 제도에 편입될 수 있도록 제조 면허 발급 과정 전반에 제약 사항이 없도록 손본다는 계획이다. 한국경제 CEO 대신 상상 리더 행복 책임자, 지킴이. 경영자들 이색 직함 눈길. 경기 성남시 판교에 있는 공학기술용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다스 IT. 이형우 창업자는 올해 초 대표이사 직함을 떼고 치프 휴먼 앤드 해피니스 오피서로 바꿨다. 번역하면 사람과 행복을 책임지는 최고 경영자다. 포스코 건설에서 20년 전 독립해 회사를 차린 그는 지난 20년이 창업과 학습의 시대였다면 미래는 도약과 부흥을 이루는 집단 경영 시대가 될 것이라며 회사 조직과 경영의 변화에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최고 경영자, CEO가 없는 회사란 그의 선언은 이 같은 변화의 시작이다. 대표이사인 정승식 수석부사장은 최고 운영 책임자, 란 직함을 달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역설적으로 모두가 CEO라는 의미라며 집단지성을 통해 시너지를 내기 위해선 조직이 유기체처럼 움직여야 해. 이에 맞춰 조직 체계도 새로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는 인력 채용과 육성, 면접, 면담, 전략 코칭 등 인사 관련 업무를 전담한다. 중견 중소기업 창업자나 실질적인 오너들은 대외적으로 회장, 사장 혹은 CEO란 타이틀을 단다. 최근 들어 CEO 대신 새로운 타이틀을 단 기업인들이 등장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CEO의 역할과 조직의 변화를 주기 위한 상징적 조치로 해석된다. 서울경제 28,000명의 여의도 내 배 땅 지분 쪽에 판 기획부동산. 국내 최대 기획부동산의 한 지점에서 최근 3년간 지분을 쪼개 판 토지가 서울 여의도 면적의 4.3배이며 현 소유자는 28,00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부동산들은 토지 판매로 최대 5천억 원가량의 폭리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토지들은 맹지나 경사지 등 개발이 어려운 인하여서 서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KB라는 사명을 써온 이 기획부동산은 전국에 비슷한 지점 20개를 두고 있어 전체 피해액은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경제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이 회사 부천 소재 지점의 내부 자료와 메신저 대화를 입수했다. 28일 서울경제가 부동산 실거래가 플랫폼 밸류맵과 KB 부천 지점에서 최근 3년여간 판매한 토지 220두 등기부등본을 분석한 결과 총 매입가는 1,165억 원이었다. 이 회사가 통상 토지 매입가의 5배로 지분을 파는 점을 감안하면 예상 매출은 6천억 원 내외다. 이 토지들의 공유자 수는 이달 기준 2만 8천여 명이다. 전체 면적은 1257만로 여의도 290만 4.3배다. 전 직원 A씨는 일반 매매는 물론 경매 공매로 온갖 토지를 구해와 팔았다며 전국 지점으로 확대하면 회사가 손댄 토지는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토지의 99%가 임야로 대규모 개발 계획이 생기지 않는 한 활용할 수 없는 곳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토지 주변의 개발 계획을 제시하며 토지 지분을 매매하는 수법을 쓴다. 통상 다단계, 지인, 나플로그, 전화 접촉 방식으로 165 물결표 쌓인 660가량의 지분을 1,000만 물결표 쌓인 4천만 원에 판매한다. 개발이 현실화돼도 토지 지분이 쪼개져 수십 물결표 쌓인 수천 명이 공유하기 때문에 개발업자가 매입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업계에서는 매수자들을 수천만 원과 토지 지분을 맞바꾼 서민 피해자로 본다. 경영진은 이렇게 거둔 수익의 일부를 급여와 수당 명목으로 차명계좌를 통해 받아갔다. 지난해 급여 대장을 보면 매달 황모 회장은 김하이 계좌로 총 800만 원, 노모 대표는 박 계좌로 300만 원, 이모 사장은 배 계좌로 400만 원을 받았다. 판매 수당의 경우 2018년 한 해 동안 황 회장은 김하 계좌로 2억 5,852만 원을, 노 대표는 황이 계좌로 1억 1,768만 원을 수령했다. 또 김모 전모와 정모 본부장도 차명으로 각각 2,697만 원, 1,819만 원을 받았다. 전 직원 B씨는 차명계좌주는 경영진 가족 친구나 전현직 직원이라며 경영진은 승진자 일부에게서 계좌를 빌렸다고 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차명계좌로 급여 수당을 받는 것은 횡령이자 탈세라고 말했다. 서울경제는 이 사장과 김천모, 정 본부장에게 차명계좌 사용 등과 관련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돈 빨리 넣어라. 아님 잘려 토지 6천억치 판 기획부동산. 그 어떤 것도 100%라는 것은 없어요. 없다고 얘기했어요. 내 땅을 샀으면 이게 100% 개발되고 내 땅에 다 뭔가가 들어서고 이건 아니야? 그렇다고 100%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땅을 한 번도 안 사보면 뭔가가 개발될 때 아무것도 없는데. 국내 최대 기획부동산으로 알려진 KB 계열의 기획부동산 부천 지점에서는 이 같은 감언이설로 토지를 팔라는 판촉 교육을 매일 진행한다. 판매 직원들은 토지를 장기간 보유하면 언젠가 개발 수혜자가 된다는 취지의 청사진을 전달받아 매수자들에게 제시한다. 하지만 이들이 지난 3년간 판매한 토지는 임야가 99%이며 용도지역은 개발 제한 농림지역 자연녹지 보전녹지가 93%였다. 이창동 밸류맵 리서치 팀장은 대부분 맹지의 경사도가 높은 사면으로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곳들이라며 또 수십 물결표 쌓인 수천 명에게 지분을 매각해 토지의 개발 가능성은 더욱 떨어진다고 했다. 하지만 매수자들은 대부분 본인이 쓸모없는 땅을 떠안은 피해자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희망회로를 돌린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기획부동산은 일단 파는 데 집중한다. 매수자의 계약서 작성과 잔금 납입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수당을 다단계 방식으로 지급하며 영업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28일 서울경제의 취재 결과 KB 기획부동산은 홍대 군자 구로 대구 창원 천안 세종 화곡 등 20여 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말 KBS 추적 60분에서 기획부동산 문제를 다루자 지점들은 법인명에서 KB를 떼어내고 각기 다른 이름으로 바꿨다.
이 회사는 서울경제가 4월 2018년 6월 1일 물결표 쌓인 2019년 4월 12일에 공유인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상위 50개 필지를 분석했을 때 21개에 관여한 곳이다. 당시 최다 관여 회사는 우리 계열 기획부동산 25곳 이었는데 이곳은 황모 KB 회장의 친동생이 회장이다. 두 회사의 창업주는 어머니 김모 씨로 회사에서는 명예회장으로 불린다. 황 회장 아래에는 노모 대표와 이모 사장이 있다. 각 지점에는 전무상무본부장으로 이어지는 임원이 있고 그 아래 7물결표 쌓인 12명의 실장이 있다. 실장은 판매 직원인 차장 10물결표 쌓인 20명을 지휘한다. 실장들은 직원 모집을 위해 구직 사이트 맘카페 페이스북 등의 경매 일을 배우면서 일당 7만 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글을 올린다. 구직자는 경력 단절 주부, 취업준비생, 은퇴한 노년층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이 지점의 직원 명단을 보면 지난 5년여간 거쳐간 사람이 3,400여 명에 달한다. 아시아경제 SK그룹 15년 만에 CI 바꾼다. SK가 15년 만에 그룹 CI, 코어퍼리트 아이덴티티를 변경한다. SK는 최태원 회장의 경영 철학인 사회적 가치와 미래기업 이미지를 새로운 CI에 담기로 했다. CI는 기업의 정체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번 CI 교체 이후 SK에 적지 않은 변화의 바람이 일 것으로 보인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SK는 현재 글로벌 CI 전문 회사에 의뢰, 새 CI 교체 작업을 진행 중이다. 새로운 CI 디자인에는 SK의 미래 지향점이 담긴다. 최 회장이 역점을 두고 키우는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인공지능, AI 분야 등 첨단 기업 이미지가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또 사회적 가치라는 그룹의 경영 철학도 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SK는 CI 변경 작업과 함께 일부 계열사 사명 변경도 동시에 추진한다.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등 업종을 국한하지 않은 계열사의 사명은 그대로 사용하지만 SK텔레콤과 SK가스 등 업명이 명확한 계열사 사명은 일부 변경된다. SK 관계자는 그룹 전체의 CI 교체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그룹의 새로운 정체성과 미래 지향점, 사회적 가치를 모두 나타낼 수 있는 CI가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SK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CI는 2005년 만들어졌다. 당시 행복경영이라는 경영 이념과 그룹의 양대성 장축인 에너지 화학과 정보통신 산업을 형상화했다. 재계는 SK CI 변경 작업에 대해 SK가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인식, 다른 그룹보다 한 발 더 빠르게 움직였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헤럴드 경제 김정은, 초대형 방사포 사격 참관 대만족.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참관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9일 김 위원장이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참관했다며 박정천 인민군 총참모장과 대연합부대장들이 수행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초대형 방사포의 전투 적용성을 최종 검토하기 위한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된 이번 연발 시험 사격을 통해 무기체계의 군사기술적 우월성과 믿음성이 확고히 보장된다는 것을 확증했다고 밝혔다. 또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시험 사격 결과에 대해 대만족을 표시했다고 했다. 북한은 전날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발사체 고도는 약 97, 비행거리는 약 380로 탐지됐으며 2발은 30여 초 간격으로 발사됐다. 북한은 지난 8월 24일과 9월 10일, 그리고 지난달 31일에도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바 있다. 에너지 경제 미 인위적 도발 말라 경고에도 북 방사포 시험 사격. 김대만족 미국이 북한의 연말 시한을 상기시키며 도발하지 말라고 거듭 경고했음에도 북한이 좀처럼 무력 시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미국은 연말 시한을 앞두고 실무 협상 재개를 위한 출구 찾기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초대형 방사포의 전투 적용성을 최종 검토하기 위한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된 이번 연발 시험 사격을 통하여 무기체계의 군사기술적 우월성과 믿음성이 확고히 보장된다는 것을 확증하였다고 보도했다. 이번 시험 사격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하에 이루어졌다. 신문은 김정은 위원이 시험 사격을 참관하고 결과에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었다고 전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8일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발사체의 고도는 약 97, 비행거리는 약 380로 탐지됐으며 2발은 30여 초 간격으로 발사됐다. 북한은 올해 들어 이번까지 13번째 발사체를 발사했다. 이 중 구경 600급으로 추정되는 초대형 방사포 발사는 지난 8월 24일과 9월 10일, 지난달 31일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이렇듯 북한이 올해 들어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잇따라 발사하며 도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은 매번 비슷한 반응을 내놓으며 속내를 감추고 있다. 미 국무부는 28일, 현지 시간,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추정 발사체 발사에 대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그 지역 동맹국과 긴밀히 상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미 국무부는 최근 들어 북한이 연달아 연말 시한을 상기시키며 대미 압박성 논평을 낼 때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약속 진전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북한의 압박 행보에 미국 정부 차원에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대화에 열려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지난 20일 국무부 부장관 인준 청묵회에서 북한의 연말 시한을 인위적이라 일축하면서 도발이 거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공개 경고한 상황에서 북한의 압박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미국에도 부담이다. 미국은 연말 시한을 앞두고 협상을 통한 성과 확보가 절실한 만큼 북한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은 자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한미연합 공중훈련 연기 카드까지 꺼내며 북한의 화답을 청한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에 잇따른 도발이 더욱 난감해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에 대한 미국 내 부정적 여론도 한층 커질 수 있다. 뉴욕타임스, NYT 는 이날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말 시한에서 탈출구를 차단하는 미묘한 게임을 하고 있고 미국은 탄핵 청묵회에 사로잡혀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외교 공간이 제한되고 있다면서 이런 조합은 상황을 불안하게 만들고 한쪽이 오판할 수 있는 위험을 고조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카드에 손을 댈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를 언급하던 시절로 복귀할 수도 있다고 예상하면서 북한이 핵실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 약속은 그대로 두고 영변 원자로 가동이나 중거리 미사일 발사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